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치병원 물리치료사 정인협입니다. 저는 다빈치병원 작업치료사 심현섭입니다. 재활치료하면 대부분 물리치료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업치료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마 알고 계셔도 이 두 가지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신체 기능 향상에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향상이랑 예를 들면 환자분께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걸을 때 필요한 근력, 그리고 균형, 지구력, 협응 능력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관절 가동 범위 확보, 통증이 있다면 걷기가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증 완화까지 목적을 하고 다양한 중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일상생활의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손을 든 상태에서 기능적인 능력은 나오지만 양치하기, 식사하기 아니면 그 외의 모든 활동들에서 손을 이용한 일상생활 활동에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업 재활도 하고 있고 연화치료, 인지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환자분의 기능 회복,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의 복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같이 함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에는 급성기에 물리치료 위주로 치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염증, 통증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예후가 좋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염증을 잡고 가라앉힌 다음에 통증 관리, 그리고 추후에 필요한 정도의 관절 가동 범위까지 조금씩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깨 수술을 받은 분이면 아까 골절 환자와 마찬가지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통증을 줄이는 치료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절 가동 범위의 확보까지 꼭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추후에 작업치료까지 필요한 일상생활 활동 훈련까지의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업치료 역시 초기 재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성기에도 환자분들의 손과 팔을 이용한 훈련을 시작하고 기초적인 자세 조절과 인지, 연화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일상생활 복귀로 갈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까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훈련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직업으로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께 여러 가지 치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다빈치 병원은 환자 중심 치료로 전문 재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우선 가장 먼저 환자분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빈치 병원의 모든 물리치료, 작업치료 선생님들은 이 점을 우선시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뇌졸중 환자분께 크게 4가지를 주요 관점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훈련입니다. 뇌졸중 환자분은 마비측뿐만 아니라 보다 힘을 잘 쓸 수 있는 비마비측의 근력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졸중 환자분께서 원활한 보행 등의 일상생활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마비측 근력까지 원활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비마비측의 근력 향상을 통해서 마비측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 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훈련인데요. 병원 안에서 잘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넘어선 병원 밖에서 집에 가셔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하고 균형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절 운동인데요.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면 환자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엑셀을 잘 밟을 수 있게 하려면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를 통해서 원활한 움직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증 완화입니다. 이 통증 치료 또한 저희 물리치료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가지인데요. 환자분께서 통증으로 인해서 기능 제한이 있다면 다양한 통증을 중재함으로써, 예를 들면 어깨, 허리, 목 등에 문제 있는 통증을 중재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중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치료는 뇌졸중 환자에게 단순한 움직임 훈련을 넘어서 기능 회복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지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한 손기능도 같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화치료와 인지재활 치료를 통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일상생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재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작업치료가 소아치료에서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 연령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뇌졸중, 치매, 척수 손상, 파킨슨 등 이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분들에게 작업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다양한 작업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태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경미한 경우라면 몇 주, 심한 경우라면 몇 달에서 몇 년까지의 재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시는 것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재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리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회복이 되지만 골절 후에도 일상생활 활동이 어렵다면 충분히 작업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뼈가 붓고 나서도 기능적인 활동이 어렵다면 글씨 쓰기, 식사하기, 컴퓨터 작업 등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작업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하실 때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은 전문가들을 통한 평가, 검사, 진단을 통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 그리고 중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받다 보면 진전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환자분들 주위에 보호자, 가족분들의 열렬한 지지 그리고 열심히 북돋아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환자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주변 분들의 응원, 지지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활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병원 물리치료사 정인협, 작업치료사 신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